질문이 좀 어렵긴 하다. 딴 데 보고 있으니까 또 사람들이 막 시선 카메라 안 본다고. 취미가 뭐예요? 자세도 뭐 상관없죠. 네. 그러면은 이쪽은 보면 안 되고 이렇게 보는 게 낫겠지. 이렇게 그냥 제가 읽고 말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? 알겠습니다. 떨리지만.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수성을 예비후보 김대식입니다. 41세 젊은 예비후보 김대식입니다. 다음 질문. 키가 몇이세요? 182cm이고 앞으로 한 4cm는 더 크고 싶습니다. 186이 되고 싶었지만 182까지밖에. 왜 근데 키가 186이 되고 싶은 사람을 딱 봤을 때 182는 큰지 크지 않은지가 애매해요. 근데 186이 딱 되면 하고 딱 느껴지는 키가 186입니다. 187 이렇게. 189는 또 이렇게 되는. 트럼프가 키가 한 190 정도. 그쵸, 사이즈도 막 이렇고. 그래서 트럼프가 압도하는 게 또 없잖아 있으니까 그게 되게 또 큰 부분이죠. 다음 질문. 취미가 뭐예요? 저는 취미가 좀 다양한 편이에요. 그래서 뭐 운동을 하고 싶으면 운동에 꽂힐 때도 있고, 제가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궁금한 것들을 좀 파는 스타일입니다. 그래서 궁금한 주제가 잡히면 뭐 책을 읽고 뭐 여행을 하기도 하는데, 그건 이제 좀 뭐 보통 일반적으로 취미가 뭐예요? 물었을 때 나온 대답이라 가지고, 뭐 그거 말고 뭐 다른 경우는 이제 요즘 꽂혀 있는 건 스타필드라는 비디오 게임. 우주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우주여행을 할 수 있는 그 컨셉이 너무 좋더라고요. 그때그때마다 사실 생각을 이렇게 좀 뺏어갈 수 있는, 한 곳에 이렇게 몰입할 수 있는 것들을 취미로 많이 하는 편이에요. 다음 질문. 장교로 군생활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, 군생활은 그냥 항상 힘든 거 아닌가요? 장교로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기간이죠, 기간. 이제 훈련 기간 포함하면 40개월을 복무해야 되니까 이 40개월 동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극히 제한된 상태. 그 상태가 제일 힘든 거지 나머지는 다 재밌었습니다. 뭐 동기도 많이 있었고, 사실 군생활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뜻깊은 기간이었어요. 그래서 뭐 군생활에 대해 힘들었던 걸 꼽는다기보다는 군생활 자체가 좀 더 열심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더 많은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출마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? 사실 이제 우리가 보통 외국에 나가면 애국심이 많이 끌어오르잖아요.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때 유학을 가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 여권이라는 게 사실 저한테 해주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.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대한민국의 막 국가적 지위, 뭐 대한민국의 브랜드가 굉장히 좋아질 시점이어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 뭐 어디서 왔니? 한국에서 왔다. 뭐 사우스 코리아라고 얘기하면 다들 그러냐? 거기 어디냐?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호기심을 가지고 물어봐 주는 것도 되게 기분이 좋았고,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못 가는 나라도 없었고, 그래서 이 여권을 들고 다니면서 나도 나중에 뭐 이 여권에 받은 것만큼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컸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20대가 되고 뭐 30대가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모두 한번 겪는 그런 정치 혐오감의 시절, 그죠? 정치는 다 무의미하다, 뭐 나한테 해주는 게 없다,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저도 이제 정치와 거리를 좀 멀게 좀 두다가 다시 나이가 조금 더 차가니까 진짜 세상을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세상을 바꾸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곳에 가야 되잖아요. 그래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곳에 이제 더 좋은 시간은 나에게 존재하지 않는다, 지금이 최선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출마하게 되었습니다. 다음 질문. 왜 정치를 하려고 하시죠? 정치는 저는 세상에 꼭 필요한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경제처럼 정치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꼭 필요한 그런 하나의 요소인데, 우리가 이 정치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정치라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일선의 작업들인데, 이 작업들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또 어려운 일이고 또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은 세상을 저도 바꾸려고 뭐 뒤에서도 일해보고 또는 뭐 옆에서도 일해보고 뭐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봤지만, 지금은 세상을 바꾸는 그런 바보,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무모함을 가지고 정치를 통해서 실제 세상을 좀 바꿔보고 싶다는 마음이 가장 크게 있습니다. 데이터 기반의 정치란 무엇인가요? 저는 데이터를 되게 좋아해요. 뭐 숫자로 표현되는 것들도 되게 좋아하고, 또는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인데, 그래서 대학교에 있으면서도 박사를 하고 또 뭐 석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양적 연구를 더 많이 했고,
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지고 또는 자료를 가지고 연구하는 일들을 더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숫자 뭐 또는 데이터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좋아하고, 그래서 정치라는 것 자체도 물론 정치가 모든 것들이 데이터로 나올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, 가능한 한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정치 현상을 분석하고 정치를 이해하는 것을 이제 데이터 기반의 정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런 의안이나 뭐 아니면은 대통령 연설문 또는 뭐 취임 연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? 뭐 그런 거나 아니면 신문에 나오는 그런 컬럼들 또는 정치인들이 하는 이런 하나하나의 행동, 뭐 영상에 잡히는 것들, 이런 것들이 요즘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하면 다 분석할 수 있거든요. 이 사람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, 또는 이 사람이 하는 뭐 연설문이 어떤 내재된 의미를 가지는가, 뭐 어떤 주제들이 포함되는가, 어떤 단어들이 많이 쓰이는가, 어떤 감성을 가지는가, 뭐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습니다. 또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구글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우리가 보통 유권자들이 선거를 예측하지 못해요. 누가 이길지, 제가 이길지, 뭐 A가 이길지, B가 이길지 이런 걸 잘 못 예측하는데, 예전 사례가 이제 구글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검색하느냐를 가지고 정확히 맞춘 거죠. 예를 들어서 A라는 후보자와 B라는 후보자 중에 누가 당선이 될지가 궁금하면 A를 먼저 썼는지 B를 먼저 썼는지를 가지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. A를 지지하는 사람은 당연히 A와 B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우세한가요? 라고 질문을 할 거고, B를 더 좋아하는 사람은 B가 A보다 더 우세한가요? 라고 질문을 할 거니까, 누가 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정치의 이런 현상들을 예측하거나 분석하거나 할 수 있는 거죠. 데이터 기반의 정치는 무엇인가요? 라는 질문은 딱 요런 예로 설명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객관적 지표, 또는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객관적 지표를 통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건 아까 키가 단 거예요. 180이 4cm 더 크고 싶은 거. 가장 기억에 남는 정치인은 프린스 오브 웨일스, 지금은 이제 영국 왕이 되신 이렇게